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던데 근대에 만든 용어들을 환단고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몇 개의 용어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다. 이제 식민사학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낚여가지고 한 이야기죠. 이런 용어들이 근대 만든 용어들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1시간이면 다 찾아야 이거 공부를 할 줄 알면은 세계란 용어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 실록 중에 연산군 일기에 나와요. 그 무릇 가곡 중에 세계 중생과 같다라고 하는 세계가 딱 나오죠. 국가라는 말은 사기 진본기에 국가 내후 국가가 안에 걱정이 있다라고 나오고, 북권이란 말은 이것도 조선의 숙종실록에 이 도롱북권 해가지고 아비의 권세로 훔쳤다 나오고, 산업이란 말은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 고조본기에 불능치산업, 산업을 영유하기가 불가능하다. 헌법이란 말도 후한서 최홍전에 나오고 개화, 문화, 평등, 만방, 자유, 문명, 인류, 개벽, 원시 전부 다 중국 고대사서 또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무식한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그 이야기할 때 공부를 좀 해보라고, 공부를. 지난 12일 그 교육부 및 산하기관 그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사 공부 안 하냐라고 하면서 환단고기를 언급했죠.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정치인들이 또 대거 들어왔죠. 뭐 주로 이제 국힘 계열들인데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에다가 김은혜 의원인가까지 뭐 나와가지고 대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관 이야기하면 언론들이 다 한심하다 그랬죠. 방금도 보니까 뭐 장윤선의 라이브, 여기에서 규경량 카톨릭대 교수죠, 불러다가 동북아 역사지도에 독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래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많이 시켰습니다. 뭐냐면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 마치 재사학자들하고 동북아 재단이 마치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완전히 거짓말을 시켰죠. 그리고 중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동북아 역사 지도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는 국고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 역사학자 80여 명에게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지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땅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주고, 남한 땅은 고대부터 백제, 신라, 가야도 다 없이 사만으로 표시해가지고 결론은 야마도에게 넘겨주고 독도를 끝까지 삭제시켰죠. 그랬더니 규경량이 또 나와가지고 독도 문제에 또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미 언론인들이 일단 무식하니까 역사 문제에 거짓말을 시키면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할 수준도 안 되니까 그냥 규경량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독도 문제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한동훈이 나와서 갑자기 이러기를 거론하면서 비판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이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역사 지도는 이게 4세기 때 지도인데요. 4세기에도 신라, 백제, 가야가 없어요. 그 반면에 중국의 식민지인 랑랑군이 한반도 북부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한국사는 축소하고, 반면에 일본사는 고대 야마도가 이만큼 고대에 일본 열도를 다 점령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런데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한중일 세 나라를 통틀어서 최고 전문가가 고려대 지금 세상 떠나신 최재성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당신의 책에서 7세기 때 야마도회를 요 나라 근처 요만하게 그려놨는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는 우리 역사는 다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고대부터 일본 열도를 다 통일한 것처럼 한국사는 죽이고 일본사는 무조건 띄우고, 이 기본 사고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독도를 다 삭제했어요. 한 장도 안 그려오고 다 삭제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고려시대 때 울릉도만 표시해놓고 독도 안 해놨죠? 기경량이 말은 여기 자세히 보면 독도가 보인다는 게 한번 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독도가 보이나. 저보고 포토샵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포토샵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실제 동북아재단에서 독도를 그렸는데 80여 명의 학자가 독도를 그렸는데 제가 포토샵 해가지고 독도를 삭제했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 신라시대 때도 독도 안 그렸죠. 고려시대 때도 독도 안 그렸죠. 조선시대 때도 독도 안 그려놨죠. 대한제국 때도 독도 안 그려놨죠. 그러니까 일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규경량의 말대로 뭐 자세히 보면 저는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데 규경량이는 눈이 아마 시력이 한 20점 얼마쯤 되는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조선시대 때 여기 이 지역들 강원도 인근에 있는 이 섬들은 일본에서 자기네 거라고 안 하잖아요. 이 섬들은 다 테두리를 그려놨어요. 이름을 썼습니다. 테두리 그리고. 독도는 안 해놨어요. 테두리도 안 그려놨어요. 일본 거라는 거죠. 식민지식이 조선의 행정구역 지도 이렇게 해놨어요. 대일항전기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역사지도인데 독립운동사 관련 지도는 빵장이고 한 장도 없고 일본의 행정구역만 다 그려놨습니다. 이 지도를 만든 동북아 역사재단의 책임자가 당시 배성준이라고 였는데 배성준이 자기가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 여기에 썼어요.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독도는 일본 거라고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고 서울대 사학과 박사학위자죠. 그리고 이 동북아 역사지도 책임자였어요. 독도 문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가 있었어요. 이 특위에서 지도 제작 측 책임자로 임기환 고구려사 전공인데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있다고 서울교대 교수죠. 그 임기환 교수가 나왔고 지도 비판하는 쪽에서 제가 나와서 공개 토론을 했어요. 그때 질문이 나왔죠. 독도 왜 안 그렸냐 하니까 임기환이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전 실수 아닌가 알았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이 독도를 우리 거 아니라고 한다. 글로 쓰면은 모호하게 쓰죠. 그런데 지도는 그려야 돼요, 표시를. 그러니까 여러 논란 끝에 다시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그려왔죠. 다시 그려오라고 수정기한을 줬는데 안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는데 그 지도를 대한민국 정부 발행 입장으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폐기하고 47억 원 중에 10억 7천만 원을 토해내라 그랬는데 이 10억 7천만 원 토해냈을까요? 안 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호섭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사학과 교수가 가면은 100% 매국기관이래요. 그런데 이 김호섭 이사장은 중앙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우파라는 사람이죠.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교수가 되면은 최소한 나라 팔아먹는 행위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김호섭 이사장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배성준이 독도 끝까지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동북아 재단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 김호섭 이사장이 거기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 동북아 역사 지도 제작 책임자를 불러다가 수정기한에 독도는 꼭 그려와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거면 독도는 꼭 그려와라. 이 개 XX들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폐기시켰는데 요 규경량이, 저는 규경량이나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그렇게 버젓이 역사비평에 글쓴 안정준 서울시립대 교수들이나 요 무서운 아이들 보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저렇게 역사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뭐 양심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양심까지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보고 고대사 연구 좀 하라 그러고 그 한 예로 환단고기 한마디 이야기했더니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한동훈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라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방송을 뭐 1시간 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왜 한동훈 아까는 대표라 그랬는데 지금은 왜 한동훈이 하냐면 저를 호칭을 이덕일 씨, 저는 사단법인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고 제가 신한대에서 전임교원으로 교수로 있었고 여러 군데에 초빙교수로도 있었고 지금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는 그런 직함은 다 빼버리고 이덕일 씨가,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이가 저를 직함을 인정 안 했으니까 저도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 뭐 비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 지난 윤석열이가 12.3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나마 거기에 반대하고 탄핵에도 찬성을 하길래 그나마 국힘에서 이 파시스트까지는 안 간 모양이구나, 국고 친일 매국까지는 안 간 모양이구나라고 했는데 이 논쟁 관련해서 하는 거 보니까 장동혁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단 다를 바가 있다면 장동혁이는 이제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거고 한동훈이는 윤석열 때문에 컸다가 나중에 윤석열하고 사이가 틀려졌다는 그 사적인 차이지 공적인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정식 교수도 했고 지금도 교수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갖다가 이력을 CC 해가면서 모멸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 사실도 모르면서 뭐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저 이덕일 씨가 환단고기를 진화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논리를 전개했어요. 한동훈 씨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환단고기를 어느 자리에서 진화라 그랬습니까? 환단고기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랬죠.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는 거하고 제가 진서위서 판정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책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매도돼야 하는 겁니까? 또 한동훈 씨 말하는 거 보니까 환단고기는 이미 논쟁이 끝났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논쟁이 끝났다 그러면 논쟁이 끝난 거예요? 논쟁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왜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 못 하는지 안 하는 거겠죠. 왜 안 하나? 머릿속이 구구 파시스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장동혁이나 똑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 방송에서 환단고기가 위헌하는 논리를 마치 역사학자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 보고는 역사학자도 아닌데 왜 역사학자인 척 하냐라고 비판해 놓고 나서 자기는 마치 역사학자인 것처럼 환단고기는 뭐 가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그 하나를 정리해 보면 환단고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책 이름이나 내용들이 과거에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역시 대단한 무식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먼저 환단고기라는 책은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해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라는 책은 오늘 이제 한동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차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라는 책은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여기 이제 4권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삼성기가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하로 보면 5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1911년에 계연수라는 분이 그 이기라는 분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여기에 나온 내용이 과거 책에 전혀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조가
세조가 제2 3년에 뭐라고 하냐면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해가지고 고구려 비사, 표운 삼성 밀기, 그 다음에 안함로, 원중동의 삼성기 하고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안함로, 원중동의 삼성기 딱 나오잖아요. 공부 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역사학이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도 저 한 명한테 절절 매는 거잖아. 공부를 안 하니까. 그 공부 안 하는 식민사학자들 말 듣고 역사관 갖지 말고 본인이 지금 직접 공부해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책들을 관에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그 아들인 예종 때는 이런 책들을 삼성밀기 뭐 이런 책들을 갖다 바치면은 상을 주고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차명에 처한다, 목을 벤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책 갖고 있다 걸리면은 목이 베지는데 그럼 목숨 걸고 대다수 사람들은 갖다 바쳤겠죠. 상을 또 준다니까. 그런데 안 바친 사람도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바친 사람의 책이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망했으니까 이제는 나라 망한 이유가 뭐냐. 이 유학의 사대주의. 이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사대주의를 걷어놓고 보니까 뭐냐. 우리 민족이 원래는 저렇게 사대하고 하는 민족이 아니었는데 우리 민족이 원래는 우수한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을 가지고 1911년에 묶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1979년 이전에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한동훈이의 첫 번째 논리 자체가 틀렸고 거짓말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 환단고기 법례를 보면은 출판비를 봉오동 청산리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이 정의부 사령관이었던 오동진 장군이 됐다고 하는데 요거 비판하는 세력들은 지금 전부 다 뉴라이트,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그런 쪽들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단고기 위설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환단고기를 썼다는 계연수라는 사람이 1979년에 그때 창작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일단 먼저 무식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추인물이었던 송제 이시영 선생, 우당 유해영 선생 집안이고 동생이죠. 그 다음에 6형제가 전부 다 독립운동하러 가서 다 순국하고 혼자 귀국해서 초대 부통령이 됐죠. 근데 그때 초대 부통령 시절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승만이 6.25 일어나니까 일반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방위군으로 모집했는데 그 옷값이니 쌀값이니 하는 걸 전부 다 위에서 떼어먹어가지고 수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이승만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승만은 절대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이 이시영 부통령은 그 사건에 아무 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나라를 책임지겠다 하고 사퇴한 분이 독립운동가니까 사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시영 선생인데 그분이 감시만화라는 책을 써요. 1934년에. 감시만화가 뭐냐면 중국인 황연배라는 사람이 이 공산당 계열 사람인데 일본 갔다 와서 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한국을 아주 모독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쓴 것이 감시만화인데 1934년에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만화 보면은 사실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놀라는 게 이분이 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 있다가 윤봉길 의사의 거사가 있고 난 이후로 망명해서 임시정부가 돌아다닐 때예요. 근데 무슨 자료를 갖고 돌아다니겠어요? 일본 추적 피하기 급한데 다 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워서 쓴 것이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정치가들 한동훈이 이런 분을 보고 먼저 공부를 좀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시영 선생이 이 감시만화에 보면은 단기 4250년 정사년 1917년 황해도 계연수라는 사람이 천부경을 묘양산 숲속에서 발견하여 인각하여 세상에 전했는데
아홉 줄로 된 아홉 자로 모두 81자이다. 이래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이 그 이름을 알고 있던 인물이 개연후예요.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1979년에 위조한 인물이다 라고 조작을 하다가 요즘 이시영 선생의 감시만어에서 썼다라는 거 아니까 요즘 그 얘기는 슬슬 뺐죠. 또 하나 단군세기 위서론자들이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잠청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청나라에 몰래 그 소통하는 인물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잠청배는 누구냐면 고려 말기에 원나라에 붙은 부원 매국노 오잠 유청신이라는 인물에서 오잠에서 잠자를 따고 유청신에서 청자를 따가지고 잠청배, 이게 고려 후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친일파 하는 건 용어가 좋잖아요. 친일할 수 있죠. 친일 매국이 문제죠. 근데 고려 후기 사람들이 이렇게 원나라에 붙어서 나라 팔아먹은 인물을 잠청배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것이 고려시대 용어인지 뭔지 모르고 요건 청나라지? 그럼 요건 청나라 이후에 만든 용어네? 그러니까 가짜야 했다가 개망신당한 사례 중에 하나죠. 또 하나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던데 근대에 만든 용어들을 환단고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몇 개의 용어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다. 이제 식민사학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낚여가지고 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 국가, 부권, 산업, 헌법, 개화, 문화, 평등, 만방, 자유, 문명, 인류, 개벽, 원시 이게 전부 다 근대 용어들인데 환단고기에 나온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환단고기는 1911년에 이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개연후 선생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이 근대 만든 용어들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1시간이면 다 찾아야 이거 공부를 할 줄 알면은 세계란 용어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실록 중에 연산군 일기에 나와요. 그 무릇 가곡 중에 세계 중생과 같다라고 하는 세계가 딱 나오죠. 국가라는 말은 사기 진본기에 국가 내후 국가가 안에 걱정이 있다라고 나오고, 부권이란 말은 이것도 조선의 숙종실록에 이 도롱부권 해가지고 아비의 권세로 훔쳤다 나오고, 산업이란 말은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 고조본기에 불능치산업, 산업을 영유하기가 불가능하다. 헌법이란 말도 후한서 최홍전에 나오고 개화, 문화, 평등, 만방, 자유, 문명, 인류, 개벽, 원시 전부 다 중국 고대사서 또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무식한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그 이야기할 때 공부를 좀 해보라고, 공부를. 전 이쪽 공부하다 보면 이 무식한 인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부한 사람을 갖다가 유사사학자야 뭐야 뭐 왕따 시켜가면 자기들끼리야 우리들끼리 해. 이게 뭐냐면요, 복싱 세계 타이틀전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무하마드 알리는 쟤 못 나오게 하고 우리끼리 조물애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하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사람들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 무식하다는 거죠. 한동훈이 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국제대학 순위 조사하면은 바닥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겠다고 돈 쓰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이런 무식한 사람들 배출하는 학교잖아요. 차라리 뭐 하버드 한 개 만들게 하든지 옥스퍼드 한 개 만들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어서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용어 자체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국제 인류 수준의 대학 10개 만들기 해서 각 분야들 잘할 수 있는 각 분야들을 키우면은 한국 사람도 우수하잖아요. 아무 지하자원 없이 세계 지금 10위권 이내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왜 학문만, 대학만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대학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근대 용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나중에 근대에 이런 용어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제 하나라 그래요. 화제.
대화할 때 화자 써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한자용을 갖다가 화제 한어라 그러는데, 그건 예를 들면 이제 아나키즘을 갖다 무정부주의 이렇게 무식하게 번역한 것들이 화제 한어인데요. 환단국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런 글들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당시 쓰인 문자가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1911년에 다시 손질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체를 갖다가 조금 손질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이 질문을 할게요. 위조했다는데 한문으로 이거를 갖다 쓸 사람이 한국에 그 당시에 있느냐. 지금 역사학자들 그 번역도 못해. 번역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한문으로 그 얘기를 썼으면은 일단은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먼저 학문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뭐가 나왔으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 해서 이 관점으로 보고 이 관점으로 보고 봐서 이 관점으로 봤더니 요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 관점으로 봤더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뢰할 만한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도 나름대로 공부했답시고 환단고기에서 지금의 뭐 9,000년 전부터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고조선 뭐 이렇게 했다는데 9,000년 전에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원래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 이 동이족은 원래 중국의 하남성, 그 다음에 산동성, 뭐 이쪽 중국이 처음 시작한 지역은 다 동족 지역이에요. 저 그 위에 뭐 내몽골 할 것도 없이. 이런 쪽에서는 지금 10,000년 전에 신석기 유적들이 있어요. 이 유적들의 의미가 뭐냐면 무슨 문화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뭐 후리 문화다, 무슨 문화다 이름 붙이는 거는 그 지역에 하나 있다 그래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화 현상이 수백 군데에 걸쳐서 있을 때 무슨 문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10,000년 전에, 9,000년 전에 중국에서도 요즘 동유적 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유적들이 수백 군데에 걸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요즘 그 유적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오제의 유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연대 지정을 해요. 요거는 태옥시 때 건데 요거는 언제 때고 뭐고 좀 지정해요. 그 중국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냐.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자기네 고대사를 한번 역사 유적 유물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만 유독 비판하는데 왜 비판하냐. 전부 다 관점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잖아. 우리의 조국이 뭐야. 우리는 야마도 외잖아. 이 나라 역사학자들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또 한 말이 뭐냐면 해방된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식민사학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늘상 하는 말이 그거죠. 뭐냐면 식민사학 극복했다. 그런데 자기는 극복했다는데 왜 자꾸 식민사학 비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난 도둑놈 아니야? 근데 집에 가보니까 작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학계 보고 식민사학 극복 못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명한 학자들은 당시 미군정이 또다시 친일파들 끌어들여서 정권 주니까 이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변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했습니까? 노덕수리니 김덕기니 하는 이런 친일 악질 경찰들이 노덕수리가 심지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뺨따귀까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실망해가지고 A급 학자들은 거의 다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에 뭐 전석담이니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호국이다 얘기한 김석형이라든지 많은 A급 학자들은 다 북한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남한에는 이병도 신석호라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녹을 받아가면서 자기 역사를 난도질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역사학계를 100% 장악해가지고 식민사학 아니면은 완전히 다 쫓아낸 구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환동국이는 역사학계에서 정리했다, 정리 끝났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왜 정리 끝난 걸 이러냐. 정리는 친일 식민사학자들만 끝났죠. 자기네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친일 식민사학자들만 끝났죠. 반면에 북한 학계 보고 누가 딴 거 이거저거 비판할 수 있어도 왜 해방 이후에 김일성과 그 집안이 독립운동 다 한 것처럼 써놨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분단 이전은 역사가 같아야 되잖아요. 뿌리부터 달라요. 우리는 단군 이야기하면 이 식민사학자들 일단 단군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거품 물죠. 근데 북한은 단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환단고기 문제도 북한은 환단고기란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환단고기 내에 있는 원래 4권 5권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들은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조선 단대사 고조선 편인데요. 고조선의 정치제도라고 해가지고 단군 관계 비사들인 규원사와 단기고사, 단군세기 등에 다 단군세기다 인용을 하잖아요. 규원사란 책, 또 매국 식민사학 쪽에서는 위사라 그러죠. 그 책이 참 나왔을 때 위사라고 몰았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책을 갖다 정밀 감정을 했어요. 당시 성균관대학교의 한문학자인 임창순 교수님하고 연세대학교 고고학자인 손보기 교수님은 우리나라 제국고고학, 식민고고학 중에서는 비교적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서지학자까지 맡겼더니 이 책은 조선 숙종 때 조선 후기에 쓴 게 맞다. 종이의 재질로 보나 글로 보나 다 맞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 식민사학자도 그러면 잠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때가 되면 또다시 나와가지고 위사라고 환단고기 규원사는 위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대통령이 왜 여기 개입했느냐. 아니 대통령이 자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 식민사학으로 다 뒤덮여 있는데 그거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북아 역사재단에게 고대사 연구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환단고기 이름 한번 든 것뿐이죠. 동북아 역사재단 아까 지도 잠깐 보여드렸죠? 전부 다 북한 땅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넘겨주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중조국경, 중국과 조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국경 변경에 관한 그 문서를 미국 상원 조사국에 냈어요. 미국 상원에. 자, 보세요. 중국에서 중국과 북한의 영역 변경에 관한 문서를 왜 미국 상원에 내겠냐고요. 제가 문서는 못 봤지만 북한이 어려워지면은 유사시에 중국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동북 사성으로 합는다 하는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냈어요. 뭐냐면 낙랑군, 한사군 이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북한 강역은 상당 부분이 고대 중국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이명박 정부에다가 대응하라고 보냈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보냈죠.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정재정이라고 저기 서울시립대 교수였죠. 이사장. 정재정하고 그 다음에 임기환, 저하고 동북아 역사지로 책임자 저하고 국회에서 논쟁했던 임기환하고 그 다음에 외교부의 영사하고 일등석 타고 미국 가가지고 이거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북아 역사유곡 특위에서 김서연 의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쪽 계열이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의원입니다. 보수지만 역사관이 뚜렷한 한국 보수가 살려면 이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구구 파시스트들 내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 매도하고 이런 인간들이 정치해가지고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상원에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런 걸 보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막 질책을 했죠. 김서연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나 몰라도 상당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많은 기대가 많죠.
저는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다. 하나는 역사 문제 바로잡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 요 두 개만 바로잡으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요번 이 환단국이 사태에 전 한동훈이 지난 12.3 계엄 때 나서서 반대하는 걸 보고 그나마 국힘에서는 장동혁이보다 낫네라고 평가를 했더니 결국은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너무 순진하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한동훈이나 장동혁이나 윤석열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 자기 개인 관점에서. 그리고 한동훈이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리가 끝났다. 환단국이는 위서로 다 결론 내렸다. 그쪽이 결론 내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자기 머리 없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인물이 자기 머리 없이 이 문제는 왜 남이 한 걸 갖다가 따라가요? 제가 한동훈에게 공개 제의하겠습니다. 이걸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 그리고 한국 고대사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이 그쪽 역사학자들하고 저희 쪽하고 공개 학술 토론회를 한번 주최를 해보세요. 저 공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덕일이가 공개 학술 대회 요청했는데 같이 나가서 하시죠. 주제 환단고기 문제, 한국 고대사 문제,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하시죠. 이제 저희 쪽도 박사학위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쪽 비판하는 박사학위자들은 한동훈 논리에 의하면은 학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한동훈 씨 실수했다고 느끼면은 공개 사과를 하시고, 아니면은 그 학자들하고 저희 쪽 학자들하고 공개 학술 대회를 진행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실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